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가 불을 뿜는 등 코스피가 아주 그냥 폭등을 했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한국 시장 오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흠집이 나기 시작했고 나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난데없이 나타난 변동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연속적인 것일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가 오늘 상승할 가능성은 높았어요. 특히 오전장만큼은 상승 가능성이 컸는데요.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야,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얼마 만에 매수하는 것인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면 다른 종목은 그닥 성과가 좋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매수한 이유는 리포트가 나와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최근에 이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메모리 업체들 반등 나오고 대만이 이번에 외바닥 찍고 3주 연속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저평가 이슈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만기까지 얽혀 있죠. 그래서 저는 바스켓 비중 조절 차원에서 담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수세는 연속적인 매수세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는 이 외국인들이 이 선물을 1조 원치를 질렀다는 것인데 장중에 1조 2천억 넘게 샀어요. 이 보통 1조 정도 사면 멈추기 마련인데 1조를 지르고도 계속 지르더니 오후에는 이 430 콜옵션까지 매수한 등 아주 그냥 뭐 시장에 불을 질러버렸죠. 솔직히 말해서 와, 이거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을 땡겼는데 덕분에 오전에 시장이 그 신고가를 치면서 콜옵션 간바가 막 살아났습니다. 마구마구? 옵션 트레이딩 역사상 뭐 그 정도까지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 낮은 변동성에 길들여 있었던 이 프랍 후배들이 아주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몽둥이 찜질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양반은 이 생선가시를 바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오후에 시세를 누르면서 살아났던 콜옵션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풋옵션 또한 고가에서 뭐 거의 1.5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거의 못 올라서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죠. 이번 물은 이 생긴 게 이 콜옵션에서 변동성이 생겼어요. 근데 시장이 아래로 내려가면 풋옵션은 그동안에 워낙 비싼 가격에 팔아놨기 때문에 롤링다운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폭락이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시장은 하락적으로는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또 특이한 게 있었던 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넘게 산 동안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비차익 매수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들이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콜옵션도 사면서 완전히 단방향으로 지르는 바람이 일어난 현상으로 보는데요. 시장 내의 특정 자산군, 그러니까 주식, 또 선물, 또 옵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사면 무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자산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저평가된 자산을 사고 고평가된, 그러니까 지금 막 사들어오는 그런 자산에 매도가를 대줘서 차익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매수를 처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주식도 사고, 콜옵션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러니까 어제는 특별히 차익 거래가 별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게 좀 특징입니다. 자,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런 식으로 이 닥치고 매수세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부터 외국인들이 저렇게 질러댔을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세게 질렀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 물론 연예인 걱정이랑 재벌 걱정, 외국인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장 좀 더 정리해보면 연기금이 간만에 1,000억 주식 샀어요. 수급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현상이죠. 이제 지수 레벨 얼마에서 연기금이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한다라는 마인드는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이 변동성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이 콜 클래스 쪽으로는 롤링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오후장에 발행을 늘려버렸죠. 그러면서 키워놓던 콜볼을 확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풋옵션 변동성은 살아나기 힘들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변동성이 살아나는 기본적인 원리는 롤링업, 롤링다운 이런 식으로 환매 시세가 나올 때, 그리고 볼 트레이더들이 그 시장 인식에 따른 호가 제시 범위가 그 변동성이 어떤 기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하락하면 롤링다운 얼마 안 나온다고 했죠. 또 볼 트레이더들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 박스권을 회귀로 봐요. 그러니까 굳이 스프레드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은 지수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풋매수 시세는 더럽게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어제 유럽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유로화 약세였습니다. 근데 유로화 약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대해서 미국 고용지표, 그러니까 ADP 고용보고서 잘 나오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잘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트레이더의 시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종가만 보고 뉴스를 크롤링해갖고 적당히 시황 쓰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어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FX 시장에서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표 때문이 아니에요. FX 시장에서 리스크 오프 흐름이 나오면서 달러 매수가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서의 이 FX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90포인트를 놓고 좀 공방전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유로존, 그러니까 5월 뭐 유로존 PMI라든지 서비스 PMI 이런 거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아시아 세션부터 후반부터 계속 유로가 밀리기 시작을 해요.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녁 7시에 그 러시아로부터 아주 황당한 뉴스가 나오죠.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뭐 달러를 완전 배제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잠깐 유로가 튀는데 그것도 잠깐일 뿐, 그 다음부터 또 한참 눌립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뉴스에 대응해서 리스크 오프로 인식을 하고 조정을 보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 지수 선물도 제법 눌렸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이 줄창 눌리고 앉아 있는데 희한한 것은 채권은 미동도 안 했어요. 이런 리스크 오프 상황이 되면 유럽 채권이 오르든 미국 채권이 오르든 뭔가 이제 채권 시장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시장은 고용지표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반응에 따른 리스크의 경중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 이벤트는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 지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눌리다가 밤 9시 15분에 미국이 첫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ADP 고용보고서 나왔는데 이거 97만 8천 건. 아주 그냥 뭐 서프라이즈예요. 이때부터 시장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내일 있을 그 시장을 포캐스팅하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선 지수는 하락 멈추고 반등을 합니다. 뭐 당연하죠. 테이퍼링 뭐 떠나서 어쨌든 경제가 아주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유로화도 박살나고 골드도 박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리스크 오프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그 미국 경제가 유로존에 비해서 더 좋다는 뜻도 아니고 리스크 오프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냥 유로존 너네들도 테이퍼링 준비해야 되지라는 압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제 골드나 유로 이런 것들 거의 뭐 조정 없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조정이 핑계를 찾았다.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어제 그 달러의 강세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표 신규 실업수당 건수 드디어 이제 38만 5천 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 수준이랑 거의 10만 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거든요. 굉장히 개선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별거 있나요? 시장 안 빠지죠. 유럽 지수는 뭐 거기서 쭉쭉 반등을 시작해갖고 보합까지 다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국 본장 때는 더 올라서 아예 플러스가 나서 끝나버립니다. 아, 유럽 증시 정말 대단하네요. 자, 반면 FX 시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그 이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는데 유로화도 일단 급락을 세게 주었고요. 오지 달러, 키위 달러, 그리고 페소화 아주 그냥 골고루 비달러 바스켓들이 얻어맞았습니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커머디티들 어제 죄다 두드려 맞았죠. 그냥 아주 정신 못 차리게 두드려 맞아서 골드는 마이너스 2%, 구리도 마이너스 3%가 넘게 밀린 등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름은 브렌트가 71달러 위에서 계속 버티면서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다만 이 0시에 새벽 0시에 발표된 원유 재고 이게 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액션은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뭐 계속 추세적 매도가 나온 건 아니고요. 현재의 유가가 약간은 부담스럽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한동안 이 구간, 그러니까 66에서 68달러 텍사스 기준이죠. 거기서는 이제 매수 마인드로 대응하다가 66달러를 종가상으로 강하게 민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포지션을 손절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 66에서 68달러 사이에서는 기름 매수하겠다. 그리고 70달러에 근접할수록 정리를 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이 다른 곳에서 많이 리뷰한 것처럼
내일 있을 5월 고용지표에 대한 이 프리뷰 이벤트 정도로 생각한다면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들에 대한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럽 세션에서 발표된 ADP 고용보고서, 신규 취업 수당 건수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온 것에 대해서 반응은 비달러 바스켓 약세, 그리고 커머디티 약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시작 후 발표된 마켓 PMI 미국 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고, 또 ISM 서비스업 지수도 완전 서프라이즈. 뭐 시장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지수가 밀린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지표 발표 이후에 다우와 S&P 중심으로 스트레이트 반등이 나왔고요. 이런 반등이 배경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러시아 위협은 단기적인 재료, 그리고 미국이 펀더멘털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밀리면 매수에 대한 인식이 좀 많아 있었고, 또 바이든이 뭐 법인세 인상을 뭐 막 포기하고, 또 그러니까 인상률을 그렇게 높은 것을 좀 포기하고 좀 낮춰서 다시 인상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변동성 장중에 3% 넘게 올랐던 거 싹 빼버렸어요. 장중에 변동성이 급등한 건 다 뺐지만 종가상으로는 변동성을 약간 올려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지수가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증가를 해서 저는 시장을 접근한 태도는 닥치고론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 조금은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듯이 시장의 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훨씬 강하다는 거. 그래서 시장을 아직 추세적으로 부러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개별 종목에서도 노이즈가 좀 많았어요. 많이 회자되고 있는 AMC 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1조 빵 이렇게 하면서 그 AMC가 좀 많이 빠졌는데 참 부럽습니다. 제가 옛날에 꿈이 하나 있었는데 제조업 회사 하나 사서 상장시키는 거였죠. 시총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작은 회사 하는 거 꿈이었는데, 지금이야 뭐 철이 든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제조업 경영할 내공이 없다는 걸 아니까 뭐 이제는 생각조차 안 해요. 근데 이 AMC 엔터가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돈을 막 갈취한데도 SEC가 뭐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참 자유로운 미국이라는 생각도 들고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17.92%까지 하락을 했는데 장중 하락폭은 마이너스 26%가 넘었어요. 저는 상한가 하한가 가는 주식은 주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촐싹 맞으면 자산가치에 할인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 어제 테슬라 5.33% 빠졌어요. 5% 하락. 전 테슬라 400불 간다고 봐요. 테슬라 숏에 S&P는 품매도 비율 맞춰서 하고 그러면 좀 훈훈할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테슬라 말고도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쫙 빠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주들은 계속 고가를 갱신해 가서 오르고 있는데 결국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어제 채권 시장만 보면 채권은 밀리긴 했지만 저걸 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최근 박스권이 중간 정도에 붙였죠. 물론 내일이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일 미는 게 진짜 미는 것일 텐데, 이 뉴스 플로우를 계속 보면 연준이 장기 채권 매입 계속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에서 충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벤트의 소멸 정도로 봐야지, 이 뭐 올해 초에 보여줬던 그런 그 채권 시장의 그 폭락 이런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먼저 해외 시장 보면 전일 해외 시장에서 보여줬듯이 급락이 나올 경우 대기 매수세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일찍 좀 반등을 해서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끝냈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의 6거래일 내내 제자리인 상황에서 어제 하루 방향성이 아래로 터지긴 했지만 방향성 대비 변동성 증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시장 급락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요. 또 유럽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인데다가 어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쉬자는 분위기지 급격한 리스크 오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주에 제대로 반등 못하면 다음 주에는 좀 눌릴 가능성도 커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해외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1885달러 깨면서 모두 이치를 했습니다. 골드를 1910달러에서 일부 손절을 해서 사실 이익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전체 시장을 봐서 골드가 막 추세적으로 부러진다고 보진 않고요. 그냥 저는 목표가 와서 잘랐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름 시장은 계속 롱뷰 갖고 있어요. 66에서 68달러 사이에서 지금은 선물 매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데 65달러 콜 매수하고 68달러 콜 매도하는 강세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70달러에 근접할 때 정리를 하는 거, 텍사스 기준입니다.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한국 시장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강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키플레이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 거예요. 어제 외국인들이 너무 무리해서 질러댔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한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외국인들이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 잡은 롱포드를 아래로 꺾는다. 그러면 시장은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죠. 예.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시장이 내려간다도 풋옵션이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로는 이 427.5라는 중요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몇 시에 도달하느냐. 오전에 도달하면 당연히 변동성이 살겠죠. 왜냐면 너무 빠르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오후에 내려간다? 그러면 콜만 계속 죽지. 풋옵션은 살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 지지선을 언제 도달하느냐. 물론 430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얼마든지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427.5를 장 초반부터 깬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꺾는지를 잘 봐야 되고, 그러려면 초반 한 30분 동안 투자 주체별 시간당 방향성의 가중치를 파악하셔서 시장의 속도 그리고 그 주체를 파악하시면 대충 방향성이 보일 거라 봐요. 또 시장이 이제 오르면 오른 대로 변동성 매도가 나올 거예요. 또 내려가는 것은 풋옵션 시세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은 하락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 가격이 델타가 제법 강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가격 풋옵션을 매수하지 말고 1에서 2 내가격 풋옵션을 매수하고 한 2외 가격 정도의 풋옵션을 동수량으로 매도하는 약세 풋 스프레드,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내가격 풋옵션을 사고 먼 외가격의 풋옵션을 레이쇼 스프레드로 매도하는 거, 아니면 그냥 등가격 콜옵션을 매도하는 게 제일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롤링 다운 해지는 적극적으로 안 나올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풋옵션의 환매 시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지막 거래일 힘내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